일이 많을 때는 노동 시간을 늘리고 반대로 적을 땐 또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이른바 탄력 근로제에 대한 확대 논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졸속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탄력 근로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당초 8일과 11일 전체 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일정이 연기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의 시간이 더 주어진 셈인데요. 관련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과연 해법은 있는 건지 두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논의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상황이? 지금까지는 사실 계속 서로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요. 이제부터 의견을 좁혀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학노총 불참이 2번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간표가 좀 뒤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국회도 공전이 돼서 크게 국회 일정하고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예정인데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2번의 회의 동안에 좁혀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노사 이견은 당연한 건데 이걸 좁힐 만한 어떤 카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러니하게 국회가 문을 닫은 현 상황이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버신 그런 결과가 됐군요. 재밌네요. 네. 김 교수님은 그동안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좀 기대를 했어요. 이름도 바꿨죠. 경제사회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로 해가지고 이름도 좀 바꾸고, 그리고 사실 또 대통령께서 지극정성하지 않았습니까?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과거에 일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잘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바뀐 게 없는 거 아니냐. 옛날에 어떤 이 사회적 대화하던 그런 이 습관들을 좀 바꾸지 않고는 과연 이게 의미 있는 무슨 합의나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한국 노총의 참여로 이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 노총 강훈중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강훈중입니다. 네. 자, 먼저 한국 노총 잠정적으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이제 복귀를 한 건데 그 복귀 배경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국가이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복귀하게 됐고요. 복귀해서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탄력 근로제는 저희 나라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빠지셨다가 다시 복귀하게 되셨고, 앞서 잠시 김 교수님과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일단은 이제부터 의견 접근을 이제 이뤄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요 관련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근기법이 원칙적으로 일을 8시간, 일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초과하면은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되고요. 그런데 탄력근로제는 일이 모일 때 연장 노동수당을 주지 않고 이런 기준 노동을 초과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건강을 해치고 또 임금도 줄어드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뜻 이 확대하는 문제는 어렵고요. 특히 지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은 주 50시간제 근기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부칙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칙에는 보면은 노동부 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이면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는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하기로 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것은 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일본, 독일, 프랑스 대다수 선진국들은 이제 탄력 근로제를 1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는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 2022년 12월 31일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그때 되면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이제 안착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외국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네. 방금 사회자가 말씀드렸던 프랑스나 독일, 일본,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보겠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연간 노동 시간이 1,300시간대입니다. 1,300시간대이고 일본, 미국도 OECD 평균이 1,700시간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24시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 훨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연장, 야간, 휴일, 특근 근로가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외국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꼭 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 시간을 이러한 외국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처럼 대폭 낮춰놓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매번 노동계 관련자분들 나오실 때마다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지금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다 인지하고 계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때 좀 같이 좀 머리를 모아서 같이 한 발씩 양보해 가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해 가는 건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계에 있는 것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고용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탄력 근로제라는 제도는 사람을 더 쓰지 않고 특정한 시기에 기존 노동자에게 더 많은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탄력 근로제는 고용 상황을 전혀 개선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추가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어떤 포괄 임금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탄력 근로제 남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시간을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 사업장 문제를 해소하는 것 이런 것들을 풀어야지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 한노총의 계획과 입장을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좀 전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탄력 근로제는 고용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가 이제 목적인 기업에서는 선호할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노동시장 고용 개선에는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 근로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가 있다라면은 어떤 업종에서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실태 조사가 이제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모든 사업장에서 다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업종 파악이 이루어지면 탄력 근로제가 도입되더라도 하루 8시간 그리고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해서는 연장 노동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일 간의 어떤 11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전제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한국노총 입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대하려면은 선진국 수준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한 20여 년 전에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또 그 이후 노사정위원회인데 사실은 그때나 지금의 입장이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산업구조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제조업보다 훨씬 더 좀 일을 유연하게 하고 노동도 약간 재량 노동이 많은데 4명 중에 3명꼴이 거기서 일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제조업 비중이 부쩍 줄고 서비스업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이 산업 구조에 맞춰가지고 근로시간 제도가 좀 따라가줘야지
뭐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도 소득이 올라가요. 아까 소득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좀 더 생산성이 올라가야지 소득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을 이렇게 딱 아주 경직적으로 하게 되면 소득을 올릴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건강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근로자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는 근로시간도 영향이 있지만 네. 그거보다 더 다른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한국노총의 경우가 그나마 민주노총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어떤 노동시장을 너무나 염두에 두고 있구나. 반면에 지금 아까 이야기가 나온 대로 지금 고용이 너무 악화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건 뭐 우리가 대량 실업 문제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까 이제 선진국 사례도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노동 시간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등 비교는 어렵다. 그리고 탄력 근로제라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추가 수익, 추가 수당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덜 주기 위해서 악용될 여지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디테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노동계에서 주로 듣는 예는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인데요. 네. 독일은 주 37시간 갈 때, 네. 그때 이제 6개월 단위 탄력 기간 이제 도입됐고요. 프랑스는 이제 6주 연속 연차 휴가와 35시간 갈 때 1년 단위 탄력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 40시간제라고 하지만 이제 주 52시간으로 정상화하자는 국면이고 주 68시간까지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탄력제가 몸에 맞는 옷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경청 쪽이나 이런 데서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드는데 미국과 일본도 뭐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 국가는 초장시간 노동 국가는 아닙니다. 비교적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지만 거기 탄력제가 뭐 도입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하고 일본의 사례를 쫓아가는 게 바람직하냐. 또 미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장시간 노동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IMF 때 이제 우리가 노동시간 문제가 우리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고용 문제 풀기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하자 할 때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주 40시간 도입하고 말았는데 여전히 주 40시간 도입한 후에도 주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국가다라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초장시간 노동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겠다라는 합의가 이제 주 52시간 정상화인데 이때 과연 이제 탄력제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바가 있긴 하지만 좀 과도하게 우리가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 쪽에 좀 더 후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도 일견 이해가 되는 게 기본적인 출발선이 다른데 그걸 무조건 뭐 유럽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근로시간 제도나 이걸 뭐 다른 나라 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경우가 장시간 근로 맞고요. 근데 장시간 근로에서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아주 극적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8시간을 52시간으로 무려 25%를 한꺼번에 낮춘 거거든요. 네. 근로시간을요 법으로 4분의 1씩 한 번에 낮춘 나라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44를 40 가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44에서 40 가는 거는 한 10%? 그죠? 4시간이 빠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무려 14시간을 이게 68에서 52, 16시간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 산업 구조가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정말 영세 중소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독일, 프랑스 이야기를 하는데 독일, 프랑스는 산업 구조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30인 이하, 그걸 대충 그런 소규모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규모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이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독일, 프랑스 따라가면 좋죠.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하게 못 따라가면 그걸 갈 수 있도록 어떤 단계를 밟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탄력 근로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기간을 연장하자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실과 좀 이 괴리된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노동계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건 다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일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진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말이죠. 예, 탄력제가 꼭 필요한지 여부도 이제 경제사회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에서 쭉 현장 여론을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탄력제 요구보다는 다른 요구가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초장시간 노동하는 국가에서는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보다 쭉 오래 일하는 걸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초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또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초과노동 수당도 못 받고 장시간 노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노동 시간만큼은 좀 줄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68시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최대 노동 시간일 뿐이죠. 이제 1년 내내 주 68시간 일하다가는 사실 사람이 성하게 남아있지 못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창의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 당장의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 효율성은 오히려 없는 체제죠. 그래서 68시간 최대치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네. 10% 정도 적용되는 문제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네. 이것이 이제 주 52시간 정상화 국면에서 탄력제를 확대하면 이 흐름이 일관된 신호를 시장에 기업에 보내야 되는데 일관된 신호가 아니라 갈짓자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하고 탄력 근로제. 사실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문재인 정권 자체는 노동계와 친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락가락이라는 얘기가 뭐 나쁘게 표현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이렇게 뒤죽박죽 됐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8시간을 52시간으로 정말 획기적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근로시간 제도 전반을 같이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거 갖다가 또 갑자기 또 바꿉니까? 지금 그래요. 하나 해놓고 나중에 아고가 안 맞으니까 또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부 쪽에서는 좀 너무 나이브하다. 그리고 또 노동계 입장을 이해해줘야 되는 게요. 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 된 거를 좀 뺏어간다? 그 노동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협상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정부가 너무 미숙했다. 사실은 노동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노동자의 어떤 권리로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함부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랑 노동계랑 간단치가 않은 게 사실은 정부가 많은 걸 한 번에 보따리 다 풀어버렸습니다. 패키지로 간 것도 아니고요. 최저임금 얼마, 그다음 근로시간 단축 얼마. 근데 너무 많이 갔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시 걷어들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최저임금 그랬더니 속도 조절할 거야? 반발하죠. 그다음에 근로시간 또 줄여놓고 탄력 확대 또 연장 근로 또 장시간 갈 거야? 당연히 이 문제의 경우는 뭐 노동계가 반발할 그런 소지가 있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좀 정부가 전체의 큰 그림을 가지고 노동계랑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만한 거 하나씩 가지고 하면요 아고 안 맞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임금, 근로시간, 고용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큰 그림이 지금 정부가 내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로 한번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아마 이 노정 간의 갈등은 사실 정말 코미디죠. 가장 가까워야 될 노정의 어떤 관계예요. 현재 정부 성격 자체가 친노동계 맞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이 깊다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락가락 행보가 더 화를 키운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줬다 뺐을 때 그게 줬다 빼면 더 화나잖아요. 예, 처음부터 주질 말지. 바로 그거입니다. 그걸 뭐 처음부터 좀 조율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김태희 선생님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저도 여러 번 그렇게 좀 더 통 크게 포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고받기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노총도 마찬가지지만 경총도 사실 자기 간판 내려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노사단체로부터 어려운 결단을 하게 불가능한 결단을 강요할 게 아니라 그림판을 잘 그려서 사실은 이게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 의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연속에 비슷한 결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경사노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사노위에서 어쨌든 대화회장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경사노위, 김성희 먼저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사노위 이대로 계속 쭉 가도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불협화음에 들어갔다가 또 보이콧했다가 이런 혼란이 계속되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추진해야 될 의제를 가지고 노사가 의견을 합치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사라는 것은 첨예한 입장차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걸 좁힐 만한 어떤 계기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IMF 경제위기 같은 상황에 목에 칼이 들어온다든지 박근혜 정부 때 사실 한국노총에 목조르기를 해서 합의를 달성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아닌 한에서 노사 합의가 가능할 방법은 별로 없는 상태죠. 사실은 노사 경사노위가 됐다고 하지만 꼭 합의를 요구하지 말고 사실 의견을 좁혀서 문제의 쟁점을 구체화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완결태로서의 합의만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사노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짧게. 사실은 선택해야 돼요. 사회적 합의를 할 것인지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요. 사회적 대화도 안 되면서 사회적 합의하자 그러거든요.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정부가 속마음 확 드러내놓지 않고요. 정부는 뒤로 빠지면서 노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정부가 과욕 부리지 말고 정말 노사 의견 충분히 듣고 정부가 속마음 탁 터놓고 이야기해야지 대안은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는 13일, 18일 이제 다시 회의를 열게 되는데 앞으로 전개 방안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무슨 18일 날은 약속했죠.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합의는 어렵다고 보고 결국은 합의가 안 된 사안이라 한다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공익위원 안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정부에다 내고 또 그건 국회에서 이제 지금 약속을 했잖아요. 2월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회로 넘어와가지고 처리를 할 텐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국회 부분도 간단치가 않은 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노동계가 민주노총만 반발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노총도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당 경우는 한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는 했지만 그대로 갈 수 있을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봐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제 결정 구조 체계 개편 돼야 되고 계도 기간도 끝나가고 끝나죠.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은 보이콧한 상태고 한노총이 참여하긴 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탄력제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고요. 예, 최저임금의 경우에 약간 영향이 있고 또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 아예로 기본 협약을 비준하는 문제는 좀 논란이 여지가 남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합의가 제가 참여하는 당사자로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긴 한데요. 네. 서로 각자 노총 경총이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다면 합의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공익위원 안을 내는 방법과 의견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 전체 이제까지 회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집약적으로 전달한다면 그것도 합의에 준하는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최저임금위원회도 그렇고요. 결국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번만큼은 공익위원 말고 한 발씩 양보해서 좀. 예. 네. 사회적 대화는 사실 공익위원 안을 내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본모습에 그렇죠.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최후의 보루? 차악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켜보시죠. 김성희 교수, 김태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